안녕하세요. 그림책 강의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159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작은 토끼 마시멜로입니다. 우리가 마시멜로우 이러면은 왜 하얀색 구워 먹는 그 초코파이 안에 들었는 찐득찐득한 그거 생각나시죠? 그러면 작은 토끼가 하얀색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작은 토끼 마시멜로, 작가는 클레어 터레이 누벨입니다. 그 다음에 작품의 특징은 사실주의 그림책이고요. 목탄화, 그 다음에 은근한 유머가 들어있고요. 솔직한 대화, 간단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행동들이 묘사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작가 소개를 하면요. 클레어 터레인 뉴베리는 칼퇴권 아너상을 4회, 네, 4번이나 받으셨는데요. 이게 1939년, 1941년, 1943년, 1949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작은 토끼 마시멜로가 1942년이니까 이 작품이 43년에 받은 거고요. 바키스 이건 1938년, 39년에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에이프릴의 고양이가 1940년 작품이니까 41년에, 스머지 하는 작품이 1948년이니까 49년에 아너상을 받으셨습니다. 내용이 한 번도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고양이 올리버가 어느 날 틸리 양이 손에 들고 있는 토끼 마시멜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지? 하겠죠. 마시멜로는 올리버의 밥그릇에서 밥을 먹고 밥그릇에 들어가 낮잠을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올리버에게로 다가온 마시멜로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친구들은 마시멜로가 왜 올리버에게 와서 잠을 잤다고 생각하나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마시멜로가 올리버한테 와서 자기 잠을 자거든요. 근데 마시멜로가 아기 토끼로 와서 그 다음에 따뜻하고 포근한 털이 있는 올리버에게 와서 잠을 자거든요. 네, 그 다음 같은 종의 동물이 아니라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 그러잖아요. 고양이는 쥐를 쫓고 개는 고양이를 쫓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동물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마시멜로하고 토끼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게 앞표지입니다. 작은 토끼, 마시멜로, 그 다음에 이게 목탄으로 그려진 아주 시꺼먼 걸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올리버 여기 사이에 지금 마시멜로가 있죠. 네. 고양이 올리버와 아기 토끼 마시멜로의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 여기 면지고요. 면지가 온화한 이게 주황빛이죠. 그런데 그 파스텔 톤의 주황빛이죠. 그래서 굉장히 온화한 따뜻한 느낌이 드는 책이다. 네. 그다음 작은 토끼 마시멜로. 여기 그림책에 나오는 이 종이도 지금 흰색 종이가 아니고 아이보리색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따뜻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작은 토끼 마시멜로 이러면 작은 토끼만 나와야지 약표돼지인데요. 여기에 그림까지 나와 있어요. 작은 토끼가 당근 이파리 먹는 모습이죠. 그랬는데 이파리를 먹다가 이렇게 모습이 요렇게 앞쪽 모습, 옆쪽 모습, 약간 뒤쪽 모습, 그 다음 완전 뒤쪽 모습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속표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작은 토끼 마시멜로. 이래서 이 토끼의 모습을 앞, 옆, 그 다음 뒷모습까지 다 보여주고 있죠. 판권 페이지, 헌사 페이지. 엘렌 컨스에게 여기는 올리브가 있어요. 이렇게 시꺼멓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이 지긋한 회색 얼룩 고양이 올리버는 맨하튼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맨하튼은 뉴욕에 있어요. 새끼 고양이 쪽부터 함께 지내온 가정부 틸리 양이 집안일을 하고 올리버의 밥을 챙겨주었지요.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제 힘으로 먹이를 찾아야 하지만 올리버는 운이 좋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저 야옹거리기만 하면 되었거든요. 그러면 틸리 양이 간이나 다진 소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주곤 했습니다. 여기 평화와 고요, 올리버가 바라는 것은 이것뿐이었어요. 이게 아주 평화롭다는 것을 이거 색깔로, 글자 색깔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한 번도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올리버는 이 세상에 온갖 동물이 많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올리버가 아는 생쥐라고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던 헝겊 속에 개박하를 넣어 만든 생쥐 인형이 전부였습니다. 또 올리버가 본 토끼 비슷한 동물이라고는 틸리 양이 사탕 상자와 함께 선물 받은 벨벳으로 된 부활절 토끼 인형뿐이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올리버가 원하는 건 평화와 고요 그리고 때 맞춰 밥을 먹는 것 뿐이었거든요. 고양이는 잠을 많이 자죠. 하지만 삶이 언제나 그럴 수만은 없는 법입니다. 어느 날 틸리 양이 부엌에서 올리버를 불렀습니다. 야옹아 야옹아 이리 좀 와봐. 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어. 냥! 올리버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싱크대 밑 항상 그 자리에 저녁밥이 놓여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녁밥이 아니었어요. 올리버가 깜짝 놀란 건 틀림없었지만요. 이게 뭐예요? 저녁밥이 아니라 틸리 양은 두 손에 무언가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희고 털이 있는 것이었어요. 얘 어때? 이름은 마시멜로야. 틸리 양은 털이 복슬복슬한 그것을 뺨에 갖다 대며 비비고는 마룻바닥에 내려놓았지요. 그것은 쫑긋한 귀에 분홍색 눈과 발름거리는 코 그리고 파르르 떨리는 수염이 달려 있었습니다. 또 천만 뜻밖에도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올리버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한번 힐끗 바라보고는 보기만 해도 겁난다는 듯이 눈을 질끔 감아버렸습니다. 올리버, 너 왜 그러니? 설마 이토록 작고 어린 아기 토끼를 겁내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올리버는 겁이 났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자라나지도 못하고 부엌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보기만 해도 눈이 아프다는 듯이 눈을 감아다 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시멜로로 말하자면 녀석은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시멜로는 슬픔에 잠긴 아기 토끼였어요. 녀석이 원하는 건 따뜻하고 폭신한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만약 마시멜로가 고양이였다면 야옹거리며 울었을 거예요. 만약 녀석이 강아지였다면 깽깽거리며 울었겠죠. 그리고 만약 아기였다면 눈물을 흘리며 응애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토끼 마시멜로는 슬퍼하며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마시멜로는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저녁밥은 이파리가 그대로 달린 날 당근과 납작귀리였습니다. 밥그릇에는 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틸리 양이 마시멜로를 데려온 애완동물 상점에는 토끼라고 적힌 밥그릇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시멜로는 글을 읽을 줄 모르니 상관없었지요. 마시멜로는 먼저 초록색 당근 이파리를 먹었습니다. 목이 말랐거든요. 그 다음엔 당근 몸통을 갉아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빠를 밥그릇 속에 집어넣은 채 납작귀를 재빨리 오독오독 씹어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자 녀석은 밥그릇 안에 쏙 들어가더니 낮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시멜로는 화장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딜리 양이 수건을 접어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부드럽고 폭신한 엄마 품에 안겨 자는 것과는 비길 수 없었지요. 그래도 마시멜로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밥을 달라며 처량하게 야옹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올리버, 너도 좀 저렇게 착하고 얌전해져 보렴.
언제나 그랬듯 올리버가 침실문을 미친 듯이 긁어대고 야옹거리며 잠을 깨우자 틸리 양은 하품을 하며 꾸짖었습니다. 틸리 양은 올리버에게 다진 소고기를 데워주고 마시멜로에게는 당근을 준 다음 커피를 끓이고 토스트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타자기 앞에 앉아 이렇게 썼습니다. 토끼를 칭송하는 시. 토끼는 조용한 애완동물. 토끼는 길러본 중 으뜸이라네. 토끼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 토끼는 곁에 두기 딱 좋다네. 강아지는 깽깽멍멍 으르렁거리고 암고양이는 야옹 수고양이가 그르렁거리네. 새는 짹짹 시끄럽게 기저귀고 소는 음메 새끼 양은 매 우네. 어떤 동물은 낮고 굵게 어떤 동물은 높고 가늘게 부엉부엉 끼룩끼룩 캥캥 힝 울기도 하네. 대부분의 동물들은 거스리는 소리를 내. 아이들도 되게 다 그래. 하지만 토끼는 아무 소리도 없어. 도무지 입도 한번 뻥긋하지 않아. 토끼를 기르는 건 아주 즐거워. 토끼 없인 어느 집도 완벽하지 않네. 그날 아침 올리버는 한결 용감해졌습니다. 이젠 토끼를 볼 때도 눈을 질끈 감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올리버는 마시멜로를 계속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이 많고 영리한 토끼였다면 피가 얼어붙었을 눈길로 말이에요. 하지만 마시멜로는 아기 토끼였습니다. 너무나 어려서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갓난 아기와도 같았으니까요. 마시멜로는 배가 고프면 먹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빠를 따뜻하게 가슴팍에 집어넣은 채 잠만 잤습니다. 올리버는 눈을 심술궂게 번뜩이면서 잠자는 토끼에게 살금살금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올리버가 꼬리를 탁 치며 벌쩍 덤벼들려는 찰나 틸리 양이 소리쳤습니다. 올리버, 너 그 토끼 건드리기만 해봐. 올리버는 꼿꼿이 앉아 눈을 천연덕스럽게 껌뻑거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아니 틸리 양 무슨 그런 말씀을 난 그럴 생각이 꿈에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틸리 양은 맥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무리였나 봐. 고양이는 원래 토끼를 쫓도록 생겨먹었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거잖아. 틸리 양은 올리브를 다른 방에 넣어둔 다음 마시멜로 근처에 못 가게 했지요. 마시멜로는 많은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그렇듯이 마시멜로의 눈에도 차츰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주황색으로 이야기를 쓰고 난다면 마시멜로 편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주황색으로 썼던 그 부분에서는 이제 올리버의 이야기가 평화와 고요 이렇게 나왔던 올리버의 이야기가 진행됐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여기에서는 마시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기들이 점점 자라면서 그렇듯 마시멜로의 눈에도 차츰 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시멜로는 킁킁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면서 집안을 깡충깡충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것이 죄다 맛있는 모양이었어요. 마시멜로는 양탄자를 끈질기게 물어뜯어 구멍을 뽕 뚫어놓고는 또 다른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녀석은 뒷발로 몸을 일으켜 세워 책꽂이의 책들을 획 잡아채고 의자와 탁자 다리를 마구 갉아댔습니다. 틸리 양이 잠깐이라도 앉으면 깡충깡충 뛰어와서는 구두끈을 풀어놓았고요. 마시멜로는 몹시 보산스러운 토끼였지요. 마시멜로는 틸리 양이 알고 있는 단 한 마리의 살아있는 토끼였습니다. 그래서 틸리 양은 녀석이 당근 말고도 온갖 것을 물어뜯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틸리 양은 타자기로 또 다른 시를 썼습니다. 토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히 경고함. 토끼는 하루 종일 물어뜯어. 토끼는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네. 장갑이랑 목도리랑 걸레랑 깡충 낄 때만 잠깐 멈추네. 커튼이랑 전기선이랑 구두랑 낮잠 잘 때만 잠깐 멈추네. 소파 쿠션도 리본도 양탄자도 토끼는 입에 물고 획 잡아당기네. 더신도 상자도 책도 노끈도 토끼는 뭐든지 다 물어뜯네.
외주를 할 때면 틸리 양은 두 녀석을 각기 다른 방에 넣어 두었습니다. 올리버를 믿을 수 없었거든요. 틸리 양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올리버가 낮잠에서 깨어나 보니 부엌 싱크대 밑에 저녁밥이 없는 거예요. 틸리 양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올리버는 안방으로 걸어가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니앙!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대신 옆방에서 발을 질질 끄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올리버의 눈이 둥그레지고 귀가 앞으로 쫑긋 곤드셨습니다. 그것은 마시멜로의 작은 발이 내는 소리였어요. 마룻바닥에 간간히 미끄러지면서 온 방을 타박타박 돌아다니는 소리였지요. 마시멜로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당근을 실컷 먹은 데다 틸리 양이 아무렇게나 늘어놓고 나간 신간 잡지도 마음껏 물어뜯었거든요. 소파에 놓인 틸리 양의 낡은 벨벳 부활절 토끼 인형을 발견한 마시멜로는 수염을 남김없이 물어뜯어 버렸습니다. 마시멜로는 매끌매끌한 마룻바닥에서 미끄럼을 타기도 하고 살아있다는 기쁨에 온 방안을 장난치며 돌아다니는 중이었어요. 문 반대편에서는 올리버가 귀를 쫑긋 기울이며 끙끙 냄새를 맡고 킁킁 냄새를 맡으며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올리버의 눈은 점점 휘둥그레졌습니다. 냥! 올리버는 다시 한번 소리를 내며 방문을 초조하게 긁어댔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자 올리버는 뒷발로 일어서서 손잡이를 탁 쳤습니다. 이에 앞발을 쳐들어 손잡이 양쪽을 붙잡고는 이리저리 돌리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올리버는 방 안으로 소리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그 토끼란 녀석이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올리버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방금 만들어낸 놀이에 빠져 있었죠. 마시멜로는 한쪽으로 몇 걸음 달려갔다간 멈추더니 공중으로 펄쩍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고는 뱅그르 몸을 돌려 처음 장소로 되돌아와서는 다시 펄쩍 뛰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내달았다 되돌아왔다, 앞으로 내달았다 되돌아왔다를 계속하는 거예요. 올리버는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면서 어린 토끼가 옆을 휙 지나갈 때마다 탁탁 꼬리를 치며 덤벼들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왠지 선뜻 덮칠 수가 없었습니다. 틸리 양이 토끼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났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직도 약간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마시멜로가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러운 코를 발름거리면서 고양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전혀 겁을 먹지도 않고 그저 호기심에 찬 눈빛이었어요. 마시멜로는 우뚝 멈춰섰습니다. 이 커다란 얼룩짐승은 대개 누구인지 궁금했을까요? 새 털옷을 입은 엄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올리버가 덮칠까 어쩔까 머뭇거리는 사이 갑자기 마시멜로가 쪼르르 활기차게 다가오더니 올리버의 코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올리버는 깜짝 놀라 뒤로 움찔 물러났습니다. 그러고 나자 호기심이 두려움을 눌러 킁킁 토끼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시멜로는 눈을 감고 포근하게 몸을 기대왔습니다. 털이 복실복실한 동물을 발견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던지요. 이 동물이 엄마가 아니라면 적어도 가까운 친척이면 틀림없을 거예요. 올리버가 입을 벌려 이빨로 덥석 물 때도 마시멜로는 겁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올리버는 물었던 것을 놓고 새끼 고양이에게 하듯이 마시멜로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들이 의례 그렇게 하듯 털을 반대 방향으로 핥는 바람에 마시멜로의 털은 죄다 삐죽빼죽 일어서 버렸습니다. 올리버는 털을 반대 방향으로 핥아주었습니다. 토끼는 올리버에게 바짝 기대어 안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텔리 양은 둘이 마루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시멜로가 하얀 털베개라도 되는 양, 올리버는 마시멜로에게 머리를 얹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틸리 양은 둘이 함께 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젠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올리버와 마시멜로는 두 마리 새끼 고양이처럼 장난을 치며 놀았습니다. 고양이가 가는 곳마다 마시멜로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올리버가 낮잠을 자려고 엎드리면 토끼는 그 품에 바싹 기대어 안겼습니다. 올리버는 처음에 마시멜로에게 텃세를 부리며 덮치려 했던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올리버는 어린 토끼를 자기 새끼처럼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찌나 털을 샅샅이 핥아주는지 마시멜로의 털을 몇 시간씩 삐죽빼죽 곤두서 있곤 했지요. 말은 없었지만 올리버도 아마 텔리 양의 시에 공감했을 거예요. 토끼를 기르는 건 아주 즐거워. 토끼 없인 어느 집도 완벽하지 않네. 토끼를 기르면 집안이 행복해. 토끼는 통통한 장난꾸러기. 토끼는 부드럽고 포근해. 토끼는 귀엽고 유쾌해. 오, 토끼를 기르면 집안이 행복해. 자, 네,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모두 살펴봤는데요. 네, 이 그림책이 이미 아주 오래전에 194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그래도 간결한 구성이고 아주 글은 간단하게 재밌게 아주 되어 있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난 그림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